2023년에 그 개정된 내용 중에서 뭐 최저임금 인상, 군인급여 인상, 그다음 뭐 부모급여, 그다음 만 나이로 통일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소기업 기준의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도 많이 바뀌었죠?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법인에서 네. 관심 가질 만한 게 아마 최저임금 인상 부분 하고요. 네.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네. 추가 8시간 근로제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맞아요. 일몰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만. 예,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이따 네.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산업 안전과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바뀌어서 그 네네.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이제 급여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23년 최저 시급은 네. 9,620원으로 네. 2021년 대비 약 5%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이걸 월 환산액으로 산정을 해보면 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201만 580원 이상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건 외국인도 똑같은 거죠? 그럼요. 예, 최저임금은 네. 국적, 네. 지역 이렇게 다 구분 없이 네네. 똑같이 지급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2019년 1부터 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네. 상여금이나 네. 일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산입 기간인데요. 음.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5%, 네. 복리후생비는 약 1%까지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네. 올해 이제 2023년이죠. 네. 시급은 9,620원이고 월 환산액이 201만 580원인데 여기에 대한 5%. 네. 그러니까 상여가 매월 지급되는 상여 중에 네. 10만 529원을 제외하고는 네. 최저임금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 복리후생성 수당에 대해서는 1%. 네. 즉 201만 580원의 1%가 약 2만 106원 정도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식대나 네. 자가운전 보조비나 육아수당 이런 복리후생성 성격의 수당 중에서 네. 2만 106원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자들한테도 가장 이슈가 된 게 식대 비과세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대표님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만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네. 게 아니라 뭐 법인 같으면 대표님도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네. 대표님도 비과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근로자들께서 네. 밥값은 많이 올랐는데 네. 식대 비과세 부분이 그대로다라는 불만들이 많았는데 네. 2023년도부터는 네.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서 네. 식대 같은 경우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네.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은 뭐 근로자도 비과세가 되지만 대표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덜 내기 때문에 뭐 서로 윈윈하는 거네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비과세가 많아지면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 총액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급여생활자인데 300만 원입니다. 그럼 네. 총 급여가 그중에 뭐 식대가 20만 원, 뭐 자가운전비 20만 원이라고 하면 네.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비과세에 해당되는 20만 원, 20만 원을 제외한 26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도 내시고 네. 4대 보험료를 내신다.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네. 그만큼 실수령액이 증가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근로자들만 좋은 게 아니고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우리 4대 보험료 중에 사업주 부담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업주 부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근로자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비과세 항목이 40만 원이 제외된다면 네. 26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시면 되니까 네.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어서 네네. 모든 분들이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음 이야기로 아까 그 서머리에 말씀하셨던 그 작년에 혜택이 있었던 30인 미만 회사에서 연장 근로가 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이게 약간 뭐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네.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특히나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준비를 하고 오려고 해도 네. 뭔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 작년까지는 네. 주 52시간, 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노사가 합의한 12시간에다가 네. 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최대 또 8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하실 수가 있었던 30인 미만 사업장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2월 30일까지 법률상으로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들이 심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이 거의 없다시피 돼서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유효기한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노동부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네. 일단 2023년까지는 네. 계도 기간을 둬서 따로 이제 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네.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혹시라도 근로감독이나 아니면 뭐 진정이 들어와서 이거에 관련돼서도 바로 처벌보다는 과거 4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줬다면 네. 이번에는 9개월까지도 계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이 바뀌든지 네. 아니면 따로 회사 네. 내에서 추가 인력을 좀 뽑는 노력들을 통해서 나중에 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 이원 선출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 예. 작년 1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법인데요.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0명 이상의 근로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조건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천 요건 자체는 없고요. 대신에 근로자 이원 과반수가 참여가 돼서 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투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몰랐나 봐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했었는데 저희는 아마 12월 11일 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법을 놓쳐서 모르시고 네. 추천을 좀 받으신 것 네, 같습니다. 저희는 이 기준으로 했거든요. 과거 기준이었네요. 네네. 네네. 건강보험료도 뭐 인상을 했는데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은 서로 이제 같이 연동되죠. 이제 연동돼서 가다 보니까 좀 올해 또 많이 인상을 해서 대표님이나 저 같은 근로자나 똑같이 건보료 인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이야기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좀 명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동안에 이제 법적으로는 교육 대상이 네.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로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현장 실습생과 파견 근로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네네네. 조금 명확화되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작년 하반기에 제 영상 찍으면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작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이나 건설업인 경우에는 총 봉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8월 18일부터는 네.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네. 아울러 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시발이 됐던 게 환경미화원 맞아요. 사건 대학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일부 직종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또는 아파트 건물 경비원, 전화 상담원 같은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네. 전체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올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명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이 특수 업종이 2명 이상. 네네네네네. 또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나온 신규 노동법이 있는데 건강손상, 자녀 업무상 뭐 이게 뭔가요? 이게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네. 예를 들면 간호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네. 뭐 유해 물질이나 네. 방사선에 의해서 임신 중인 간호사가 기형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건강이 손상된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산재보험법 외에 자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면서 이걸 좀 명문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됐는데 이제는 그 뱃속의 아이도 대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태어났을 때 혹시나 뭐 바이러스나 기생충 네. 그다음에 뭐 화학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부상이나 질병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네. 그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뭐 노동법이 조금 많이 이제 업종에서 조금 많이 좀 뭐랄까 좀
많이 보상을 좀 해주는 쪽으로 좀 넓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이 네.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전속성, 네. 어느 특정 사업장에 소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을 폐지하고 네. 이제 그 범위를 좀 확대해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월부터 기존 산재 특례를 받으시는 업종 외에 추가적으로 네. 택배 간선기사,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등 세 개 직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분들은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지만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네.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 산업 현장에 근로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외국인 불법 고용이 사실 좀 비일비재하게 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네. 부득이하게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쓰시는 사업주들이 그쵸.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사람 이용 네.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이제 그 고용 제한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추가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이제 불법 체류 저기, 근로자를 사용한 네네.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네. 요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네. 워낙 산업계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난 때문에 많이 네네. 어렵기 때문에 작년 12월 4일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 및 고용 제한을 일시 해제해 주는 걸로 네. 이렇게 조치가 특별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네. 이제 정상적으로 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재 사고가 나다 보면은 그 외국인도 이게 비일비재하게 좀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많던데 그런 경우도 고용 제한 있지 않나요? 이제 올해 작년 1월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22년에. 예, 네. 실제적으로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많이 감축이 됐지만 네네. 전 산업계로 본다면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계속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 고용 근로자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네. 요거에 대한 더 안전에 대한 더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외국인 고용도 네. 제한하는 조치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네. 경영의 큰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네. 바라는 조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건설 현장에 거의 뭐 70~80%는 외국인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대표님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외국인 관련해서 바뀐 어떤 규정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또 바뀌었는데요. 네. 우리 그 H2 비자,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많았죠. 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네. 제한하는 업종만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가 좀 더 훨씬 더 넓어졌다. 완화됐다고 봐요.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 1월 1일부터 12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는데 고용 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은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가입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농업 업종 중에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네. 산재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가 됩니다. 2월 3일부터. 예, 그래서 꼭 산재보험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이나 네. 어선원 재해보험 같은 것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 MZ세대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저축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정부가 좀 혜택이 좀 많은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네. 청년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청년들을 채용한 사업주 모두한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인데요. 네.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4세에 제한되지 않고요. 네. 군대에 복무한 기간만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34세 이상도 네. 군대를 다녀온 기간은 또 포함이 된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네.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6개월 이상 그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네. 청년 1인당 지원금이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2달까지 하면 960만 원까지 지원이 됐던 것이 네. 올해부터는 이제 60만 원씩 12개월 줘서 1년 차 때는 7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네. 여기 또 1년 추가 고용 시에 480만 원을 또 일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네.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청년을 사용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네. 더 혜택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인구 감소와 저출산 확대로 좀 사실 그 산업 현장의 그 근로자 채용도 되게 힘든데요. 네. 바뀐 노동법을 좀 대표님들이 잘 아셔서 이런 정부에서 준 혜택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피플라이프의 팀장님들하고 네. 네. 많이 좀 만나보시면 네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에도 노무사님이 저희 쪽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